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이 사라져버려요. 수년째 거기 가게를 운영을 해오면서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해갖고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한 번도 가게 빠진 적이 없대요. 그 남편 강 씨 같은 경우도 어느 날부터 가게 근처에도 안 나타났고, 가게 처분을 누군가에게 하고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강 씨가 아내를 상대로 해서 어떤 범행을 하고 잠적한 게 분명하다. 그러던 중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누구로부터 툭 듣게 됩니다. 아내 김 씨가요, 남편 강 씨 몰래 따로 만났던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내연남이 있었어요. 또 결정적인 제보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그 제목은 내연녀 부부 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내연녀가 있어. 예. 그 내연녀도 예? 내가 남편. 죽이고 예. 그 내연녀의 남편도 내가 죽인 거야. 아, 이거 뭐야? 그러니까 2명 죽인 거죠. 결론은 8월 중순경에 대전 중구 유천동 네. 그 시내에서 43살 먹은 여성이에요. 그 여성분이 이제 김 씨인데, 네. 이 김 씨가 유천동에서 그 시내에서 조그만 그 화장품 가게예요. 아, 물론 이제 그 뭐 이 화장품 가게는 뭐 여성이 이제 주로 하지만 남편도 와서 도와주고 문도 열어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부가 같이 하는 거죠. 아, 예, 예. 이제 그런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이 사라져 버려요. 주변의 어떤 증언에 의하면 이 여성 김 씨 없어진 분은 수년째 거기 가게를 운영을 해오면서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해갖고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한 번도 가게 빠진 적이 없대요. 더 웃기는 거는 그 이분이 43살 먹은 김 씨라고 그랬잖아요, 여성분을. 네. 근데 이제 남편이 나이가 좀 많아요. 몇 살인데요? 남편은 강 씨인데 네. 70세입니다. 그 당시. 그 남편 강 씨 같은 경우도 어느 날부터 가게 근처에도 안 나타나 또. 이상하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뭐 가게 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이 김 씨가 사라지기 직전에 이 가게를 뭐 처분하느니 마느니 뭐 오고 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그 얘기는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가게 처분을 누군가에게 하고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가 돼가지고 대전 동부경찰서 예. 강력 3팀이 이 사건을 배당받아요. 근데 이제 수사 착수해서 저 여러 가지 정황을 조사를 이제 경찰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해보니까 앞만 봐도 이거 가출은 아니에요. 아, 그냥 주부지 완전히 이거는 사라진 가출은 거야? 아니에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뭐 주변에 무슨 감정이 있는 사람도 없고 채권 채무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없고 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예, 예. 그 주변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돼. 예. 실종되기 전의 행적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하겠습니까? 그 김 씨하고 평상시에 가깝던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또 지인을 상대로 탐문을 하겠죠. 할 수밖에 없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그래야죠. 없는 거. 예, 예. 이건 뭐 수사 공식이니까요. 예, 예.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 김 씨 남편 그 강 씨가 용의선상에 올라가요. 강 씨도 도대체가 소재 파악이 안 돼요. 오리무중이고요. 오리무중입니다. 몇 달째 소재가 파악이 안 돼요. 뭔 일이야? 강 씨마저도 과거에 같은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 부하 직원으로 있다가 아, 이렇게 부부 사이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초혼이 아니었겠지. 그 당시에 유부남이었겠지. 두 사람 사이에 딸은 23살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외지 나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한 집에 살고 있었던 거죠. 묘한 거는 이 김 씨가 이 여성 있잖아요. 이 친인척하고 거리를 완전히 끊고 거의 왕래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행방이 묘연한 지가 2달째가 돼도 누구 하나 실종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유부남 강 씨하고 초혼인 김 씨가 결혼하는 것 때문에 가족 간의 사이에 이 불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강 씨를 그 용의자로 본 이유는 원래는 평상시에 아내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 수시로 나와가지고 가게 문도 열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같이 가게도 보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고 아내가 없어졌으면 당연히 실종 신고 해야 되잖아. 해야죠. 남편이 해야 되잖아. 그런데
실종 시금도 안 한 상태에서 본인이 없어져 버렸잖아. 경찰 입장에서는 이 강 씨가 아내를 상대로 해서 어떤 범행을 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잠적한 게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네.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누구로부터 툭 듣게 됩니다. 뭐예요, 교수님? 이게 그래서 탐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수사에서. 그렇더라고요. 아내 김 씨가요 남편 강 씨 몰래 따로 만나던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내연남이 있었어요. 내연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에 착수해갖고 그 남자를 파악을 합니다. 아, 그 파악을 했는데 그 사람 인적사항이 밝혀져요. 조 씨입니다. 조 씨. 아, 조씨고 저가. 그리고 나이는 44살. 부인하고 비슷하네 나이가. 예, 그 노래방 종업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원룸 같은 걸 하나 얻어서 동거를 했다는 말도 나와요. 둘이 같이 살았다고요?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조 씨의 행적하고 통화 내역 이제 기록을 먼저 이제 뽑아요. 네, 네. 그래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연락 관계 이런 거 따져보려고. 네. 그래서 김 씨의 실종, 그 여성 김 씨의 실종하고 연관이 되는 단서들을 전부 취합을 해요. 없어지기 직전에 그렇게 같이 있고 같은 기지국에 뜨던 사람이 살아있어. 실종 이후에 없어졌으면 지도 없어졌거나 아니 근데 지는 멀쩡하게 노래방 종업원으로 그냥 뭐 있으면서 그 이후로는 김 씨하고 통화한 사실이 없단 말이야.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김 씨가 없어진 것과 이 조 씨의 모종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불러서 조사합니다. 이거 빼박이네. 뭐 헤어졌다. 네. 아 그러고 누가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냐. 나 그 여자하고 잠시 그냥 만나고 그냥 미래하는 정도였지 내가 무슨 뭐 동거를 하냐. 뭐 이런 거 등등으로 그냥 까면서 나 몰라요. 왜 나한테 그래요. 나 헤어졌어요 그 즈음에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까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경찰이 너 실종 직전까지 통화가 그렇게 빈번했는데 웬 말 실종 이후에 이 새끼야 통화 내역이 하나도 없어. 이 그치, 새끼야 알아. 말 같지도 않은데 너는 알아 이 새끼야. 네. 여기서 이제 이 새끼야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네. 깨졌구나 그냥. 그래서 자백해요. 팽방부터 이 새끼야 당연히 네가 죽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 이미. 대단하다. 그러니까 충북 옥천에 대전 있는 바로 옆이잖아요. 한 야산에 안매장을 했다고. 괜찮이 묻었네. 아유. 예, 자백을 해요. 김 씨는 찾았어요 이제. 그런데 남편입니다. 안타깝게도 행방을 찾은 거죠. 해결됐죠. 예. 제일 꺼림칙한 부분이 뭐였냐면 남편이 궁금한 거야. 원룸을 찾아가고 원룸 계약한 날을 계산을 해봤더니 예. 남편이 먼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요것들 둘이 붙어갖고 원룸을 얻어서 사는 거야. 그럼 남편이 먼저 없어진 거야. 시나리오 거꾸로 돼버렸네. 그렇게 돼버린 거야. 김 씨는 죽어서 저 시신으로 발견됐고 강 씨는 행방불명이고 네. 요 조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답답한 거지. 또 결정적인 제보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조가 지금 잡힌 놈 있잖아요. 네. 요 새끼 친구예요. 최 씨라고. 45살 먹은 남성인데 네. 이 친구 최 씨를 하나 확보를 해요. 이 조가가 그 만나던 그 김 씨 여자 살해하기 2달 전에 네. 먼저 강 씨를 죽였다 남편을. 아 죽였다고 제보를 한 거예요? 와서 제보를 해준 거예요. 뭐야 이거 또.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네가 어떻게 알고 이런 얘기를 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내가 일단 남편 강 씨 있잖아. 그 강 씨 죽여가지고 안매장할 때 내가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얘도 2006년도 9월 13일 날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합니다. 당연히 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 얘기니까. 남편 죽이는 날 화장품 가게에 나왔다고 김 씨가 이 조가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남편 지금 나왔다. 가게에 왔다. 요걸 미리 전화로 알려줬고요. 나 같이 있었어요. 그때 조가랑 친구랑. 그때 연락이 왔어요. 김 씨가 우리 남편 지금 화장품 가게에 왔다. 그리고 안에 그 화장품 가게 안에 조그만 내실이 있는데 거기 지금 들어놓아서 우리 남편이 쉰다. 지금 와라. 이 연락을 받고 이 조가가 강 씨 죽이러 갔대요. 그리고 자기 따라갔다는 거야. 조 씨가 나이론끈으로 목 졸라서 죽이고 그 이후에 나랑 같이 가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체 유기에만 개입을 했다. 하하이. 야 너도 처벌되는데 왜 이 사실을 우리한테 알리느냐고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 최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랑 김 씨하고 조가가 서로 공모해가지고 죽일 때 자기가 따라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죽인 지 얼마 안 된 거지. 죽여서 갖다 묻었으니까 이거 진짜 사람을 죽여서 같이 협조까지 해서 묻었네. 자기도 이제 야 이거 정말 내가 사람 할 짓이 아닌 짓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인데 얼마 있다가 자기 친구 이제 그 조가를 만났대. 네. 조가를 딱 만나는데 야 최가야 아무래도 저 여자도 내가 죽여야 될 것 같아. 깜짝 놀래가지고 지가 왜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 요즘에 김씨 저 여자하고 사이도 좀 나빠졌고
더 나빠지면은 저 여자가 내 범행을 폭로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최가가 소름이 오싹해쳤다는 못 거야. 샀겠죠. 그러면 살인 범행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는 소리잖아. 그 자기도 죽겠네. 그러면 지도 죽을 수도 있잖아. 네. 다음에 내 차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네. 불안하게 사느니 네. 차라리 내가 처벌을 감수하고 내 제보를 하자. 구속돼 있는 조가 다시 불러다 조사하죠. 너 이 새끼야 강씨도 죽였잖아. 강씨 먼저 죽였잖아 이 새끼야. 죽이고 그다음에 니네 연놈이 원룸 묻어갖고 살다가 이혼하라 그러니까 김씨 죽인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제 경찰이 조사한 내용 줄줄이 쫙 읊었겠지. 네. 조가한테. 네. 조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오리발 깔 수도 없어. 거기다가 오리발 깔 수 없는 이유가 현장에 같이 있던 최가가 다 다 불어버렸네. 불었네 뭘.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자백 안 할 수가 없지. 약도 없네. 그래서 야 인마 이제 강씨 시신 어디 있어? 이제 역시 또 물어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이 강씨 시신은 충북 옥천군 안내면 인근에 있는 야산에 안매장했대요. 또 바로 옆에네 되잖아. 또 타 인마 차 타고 가서 시신 발굴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 전무 한번 볼까요? 전무. 쭉 처음부터 이제 정리하는 거죠. 조가의 놈 있잖아요. 네. 요 놈하고 이 사망한 여자 김씨. 네. 요 둘이는 언제 만났냐면 네. 2006년도 5월 달에 만났어요. 대전 시내에 있는 그 성인 오락실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부인도 근데 약간 웃기더라고 이게. 도박하셨구나. 그 이 둘이 만났을 때 둘 다 유부남 유부녀예요. 네. 그 둘이 나이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죠. 친해졌겠네 이게 게임. 한 살 차이가 밖에 안 나니까 얼레벌레 하다가 친한 친구 사이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내연 관계로 발전하고 마는데 이때 만나서부터 이 내연이 되고 나서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둘이 붙어서 성관계를 했대요. 아이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남편 강 씨는 좀 인식을 했을 건데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였어요. 네. 미행을 합니다. 하하. 자기 마누라를. 네. 걸렸겠네 그럼 매일 예. 만났으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미행을 하기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자가 이제 와서 완전히 골아 떨어졌어. 그 휴대폰 보니까 이 아내가 내연남 조가 그놈 사진을 찍어갖고 휴대폰에 저장해 놨어요. 강 씨가 니네 둘 간통죄로 고소한다. 김가 이 여자가 잽싸게 해갖고 조가한테 얘기했어요. 남편한테 들통났다. 그러니까 이제 조가 이놈이 야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면 이미 같이 가정은 이제 깨질 거 아니야 그 순간. 예. 가정도 깨지지 완전 이제 패가 망신이야. 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가지고 요 놈이 둘이서 공모해가지고 저도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강 씨를 살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참에 이렇게 됐으니까 2006년 6월 5일 날 10시경에 오전이네요. 오전 예, 10시경에 예. 이제 김 씨가 전화가 옵니다. 남편이 가게 안에 있는 작은 방에서 지금 쉬고 있다. 네. 지금 와라. 그래가지고 화장품 가게 안에 조그만 내실에서 누워 있는 네. 그 이 강 씨, 강 씨를 가서 제압을 하죠. 아. 강 씨도 상당히 그 저항은 했어요. 그렇지만 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 목에다가 이미 나유론끈을 감아버린 상태라 아이고 어떻게. 저항은 꽤 했지만 결국은 뭐 그리고 젊은 놈한테 예, 그러면 역부족이죠. 역부족이지. 결국은 살해했습니다. 김 씨 이 여자는 화장품 밖에 나와서 막 본 거죠. 아. 사람들 못 들어가고 예, 범행이 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때 최가놈도 같이 간 거고. 아. 예. 그리고는 그 이제 최가놈 도움을 받아갖고 밖에 세워져 있던 차에다가 시신을 실습니다. 강씨 시신을 실은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북 옥천군에 있는 아까 네. 그 발굴한 야산에다가 야산에다가. 안매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시입니다. 10시 아침. 이 아침 10시에는 손님이 거의 없죠. 그렇죠. 뭐 문 여는 시간이니까 네, 네, 네. 없는 시간에다가 안에 내실이잖아요. 그 내실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그 살인 사건 아니에요. 그 누가 알아 이걸? 누가 알아요? 몰라요. 이거 밖에서 망까지 보고. 그러니까 목적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예. 이 부분은 밖에서 적어도 이 김 씨가 망 본 거, 그럼 최가가 얘기한 것처럼 전화를 받고 간 거, 이거 정도로 보면 사망한 김 씨가 공모한 거 맞습니다. 예, 저도 공부했다고 봐요. 100% 공모했다고 봐요. 그러나 공모를 했다고 해도 이 여자는 처벌할 수 없잖아요. 공소권 없음이죠. 돌아가셨는데 뭐. 사망인데 네. 살해당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애물 하나 없앤 거예요. 예. 둘이 불 붙어갖고 뭐 불륜 저지르는데 남편이 알았어. 고소한다고 그러는데 불안해니까 이 남편 없앴어. 네. 자, 둘이 이제 만구강산이지. 그렇죠. 아무 이제 거리낄 게 없는 거지. 그때 요것들이 원룸 얻은 거예요. 이 여자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들어가면 또 의심받으니까. 의심받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수는 없고 지 집에는 마누라하고 애가 있으니까 못 가고 제3의 장소에 원룸으로 넣어놓고 이제 거기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네. 이것들은 그럼 김 씨를 왜 살해했느냐. 조가가 본처하고 이 김 씨 이 여자를 오가면서 이중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김 씨는 내가 내 남편까지 죽이고 너한테 거꾸로 저쪽 왔으니까 입장은. 너는 그 본처하고 정리하고 나한테 먹어야 되는 게 나는 맞지 다 않아? 올인했는데 살인범까지. 김 씨 했는데.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예. 김 씨 입장에서는 나는 다 올인했는데. 자기는 목숨 거는 거잖아. 목숨 건 근데 건데. 너 왜 빨리 관계 정산 안 해? 빨리 나한테 와야지 이혼하고. 그건 절대 못 해. 이러다 보니까 조가 이놈이 갈등이 시작된 거죠. 이놈이 사람은 죽여놓고. 이거 극단적 갈등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 새끼가 이제 어느 날 얘기를 해요. 너하고 그만 해주고 나 집으로 들어갈게. 이렇게 조가가 얘기하니까 김 씨가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 와서 이게 말 되냐? 네 범행 사실 전부 다 경찰이 신고할 거야. 예.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마저 죽여야겠다 이 여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즈음에 공교롭게도 이 김 씨 화장품 가게를 내놓은 게 네. 나갔어. 아 나가서 팔렸어요. 그 즈음에. 예. 그래서 가게를 처분하고 1,600만 원을 받았어요. 큰 돈이네. 그 사실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요놈이 죽이고 그 1,600만 원도 챙기자. 예.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8월 9일 날 오후 1시경입니다. 예. 오후 1시경에 이 조가놈이 김 씨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어차피 이제 결혼할 사이가 됐잖냐.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부모님 묘소에 가서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본처하고 이혼하고 나하고 살 모양이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 산소에 가서 나를 소개시킨다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얼싸주다고 쫓아나간 거지. 네. 근데 그게 요 새끼는 작전이에요. 작전. 조가의 어머니 묘소 인근에서 김 씨를 목졸라 살해합니다. 아이 참 더럽네. 씨.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 인근을 파가지고 안매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김 씨 이제 그리고 즉시 와가지고 그 김 씨 집으로 가요. 뭐왜 갔겠습니까? 돈 가지러. 돈 가지러 간 겁니다. 1,600만 원 예. 그 화장품 가게 처분한 1,600만 원 그거 찾으러 가는 겁니다. 가서 그것도 챙겨요. 이렇게 이 사건이 진행된 겁니다. 네. 이 새끼는 결국은 이제 기소돼 가지고 강도 살인이 됐어요. 그죠? 둘을 죽였잖아요 지금. 그 둘 죽이고 또 금품강취 예. 목적이 어떤 면에서 강도잖아요. 있으면 예. 거기다 사치유기. 예. 그래서 이 새끼는 무기징역 들어요. 왜 사형이 안 나왔을까 둘을 죽였는데. 사체유기 도와준 그 최가 있잖아요. 네. 얘는 사체유기만 인정하고 살인에는 가담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같이 죽인 걸로 강 씨를 죽인 살인 사건에는 가담한 걸로 네. 일부 인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조가놈 같은 경우는 두 사람 살인 사체유기가 네. 된 거고 예. 이 최가 요놈은 강씨 살인 사체유기. 그렇죠. 예. 요 하나만 성립이 돼갖고 15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탐문의 기법이라든지 조사 기법이라든지 아 훌륭합니다. 조사 기법이라든지 탐문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륜의 끝은 아유 훌륭하게. 죽음이다. 근데 교과서네요 수사에. 네, 수사의 교과서입니다. 진짜 잘했네요. 오늘은 대한민국 살인 사건 요쯤에서 시원하게 잘 마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